안녕하세요. 천희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빠의 회사 우정바이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실험용 쥐도 수입하고 실험용 개도 수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서울약대 나와가지고 개 장수 하십니까? 저는 늘 이 친구를 축구 선수로 기억했는데 악바리 링커였죠. 그 링커의 역할을 바이오에서 하고 싶어하는 친구입니다. 네, 저는 3학년 8반 천명량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기들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천병년 하면 축구 잘하던 친구, 늘 운동장에 자주 있던 친구, 그렇게 기억하는데 축구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의 추억의 그 대부분은 축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도 했고. 축구를 하고 들어오면 이 체력이 완전히 방진이 된 상태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축구 에피소드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이 반대항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나가서 뛰었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인 노정선 선생님께서 너 축구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게 축구 선수가 된 계기가 됐습니다. 대학을 약대로 진학을 했어요. 그룹 사운드라고 그러죠. 지금은 밴드라고 그러는데 그룹 사운드 여럿인데 그 중에 한 팀을 했었다면서요? 사실 서울대학교가 그룹 사운드가 제일 많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 수도 많을 뿐더러 각 단과대학별로 다 그 단과대학에 그룹 사운드 밴드가 다 있었습니다. 저희 약대에도 있었는데 이름이 에이펙스라고 합니다. 에이펙스, 예. 최고 정상. 최고 정상. 그 많은 그 경쟁자들 중에 우리가 서울대의 축제 기간의 하이라이트인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파트가 뭐였어요? 보컬을 맡았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합창반에 들어왔었어요. 이제 합창반도 안 하고 거기서 보컬을 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먼저 그 축구하는 걸 보고 거기에 발탁이 돼서 딴 데 갈 수가 없었어요. 군대를 졸업하고 갔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뭐 강릉에 가서 뭘 했다면서요? 망상해수욕장에 그 바다 약국을 임시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그 공모가 있었습니다. 바다 약국은 한철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정식 건물이 아니고 텐트 형식의 가건물 형태입니다. 근데 약국 개설 조건에는 그게 그 건물이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임대를 그 당시에 분양을 했으니까 나는 돈을 내고 받은 거고. 생산하는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실로 간 게 아니고 연구실로 간 게 아니고. 지도 교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죠. 오래 있었어요? 3개월인가 4개월 지나니까 12지장 궤양이 생기더라고요. 스트레스로.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사표를 냈습니다. 오파상을 한 선배한테 이 프로포즈가 왔었습니다. 조그만 수입회사에 선배가 불러서 갔는데 그건 잘 맞더라?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외국에 가는 게 로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갔더니 외국 회사하고 거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갔구나. 거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야. 본인한테 맞은 거야. 그렇죠. 제약 원료를 수입하는데 들어갔다. 사실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그게 아마 가장 큰 계기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얻은 가장 큰 게 뭐였어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산업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실험 동물입니다. 근데 그 실험 동물을 생산하는 해외의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내가 다니던 오파상에 시장조사 의뢰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네. 네. 근데 이
아직까지 이쪽에 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인 나한테 그 과제가 떨어진 거죠. 그럼 그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원래 좀 특이한 걸 좋아해요. 변화가 없으면 또 살지 못해. 실험동물 바로 그 파트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직접 창업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겠다. 이런 수입도 많지 않은 상태고 기존에 있는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창업을 할 때 물론 그 1.5명으로 1.5명? 네. 무슨 뜻이죠? 내 친구 사무실이 8평 정도 되는데 그 친구 책상 하나, 우리 회사 책상 하나, 그리고 여직원 하나 이렇게 3명이 2개의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1.5명입니다. 이제 동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직접 실험동물. 그러니까 해외에 주문하고 들어오면 통관하고 그걸 직접 차로 배달 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우리 제약시장이라는 게 뭐 다 그냥 제네릭이라고 그러죠.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려니까 실험동물이 필요했죠. 그렇죠. 그게 초창기. 그게 80년대 한 중반? 89년도서부터 그 동물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실험동물을 수입도 하고 그러면서 배달까지 했어요. 배달까지 다 해야죠. 왜냐면 얼마 되지 않는 매출이니까. 뭐 3상자, 5상자 이렇게씩 배달을 다녔어요. 다마스를 사게 됐습니다. 그거를 주정차 할 때 이렇게 핸들을 돌리려면요. 잘못하면 손목 나가요.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실험용 쥐도 수입하고 실험용 개도 수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서울약대 나와가지고 개장수 하십니까? 아니 실험용 때 빼놓으면 개장수지 뭐. 맞습니다. 뭐 경찰에도 몇 번 불려갔을 것 같은데. 대관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당신이 지금 수입하는 개가 식용개 아니냐. 그래서 서류를 다 뺏겼어요.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연구자, 이 신약 개발하는 데 쓰는 동물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언제부터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하게 됐어요? 좋은 동물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 이게 연구하는 분들이 동물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실험실의 환경이 안 좋으면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기 동물들이 감염이 되니까 과제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죠. 감염이 돼서 문제된 거니까 동물이 하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환경에 이미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실험을 오래 하다 보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소송에 휘말리시거나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그거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객들하고 상대해서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다 설명을 해주고 동물을 다시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가 어떤 도약의 기회가 생기지 않았죠? 모더나이즈된 그러한 사육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다른 동물로부터 전염이 되지 않도록 병원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사육시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럼 그런 시설을 공급하는 업체가 되신 건가요? 그런 거를 전 세계를 제가 조사를 하고 그걸 국내에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동식물 학회를 글로벌리 다니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실험동물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동물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실험동물을 어떻게 하면 사육을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학회입니다. 동물이 깨끗한 동물을 실험동물을 공급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잘 사육될 수 있도록 그 실험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보셨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험동물학회를 세계적으로 큰 데를 돌아다니셨다. 그 얘기인가요? 아, 이 사람은 약대 출신이고 이과학 계통을 생물학 계통을 잘 아니까 실험동물학회에 가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겠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 파트가 굉장히 아주 결정적으로 봐요. 지금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업에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게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제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미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은 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계속해서 학회를 다니다 보면 쫙 보입니다. 그러네. 네. 뭐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볼 수 미리 볼 있어요. 수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금 계속 확장해 오신 거예요? 신약 개발의 클러스터를 인프라를 만드는 게 내 오래된 수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동물 감염관리 전문기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회사에 바이오 클린룸을 공장을 건설해 준다든가 또 요새 흔히 얘기 음악 격리 병상 건설 사업으로까지도 네. 지금 확장하는 거 그런 거를 다 해낼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키워가면 이 우정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그 네트워크 덕분에 네. 이제 사육 장비뿐만이 아니라 대형 실험동물실을 턴키로 이렇게 수주해서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동물 감염 관리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이 지식을 가지고 제약 바이오 회사의 바이오 클린룸 구축하는 거, 그리고 공장 건설하는 거. 야, 이게 굉장히 사업이 넓어지고 깊어졌네. 게다가 이제 음악 격리 병상. 메르스 때도 우리가 굉장히 그렇지. 그 삼성의료원 우리가 그 이 멸균하고 검증을 해서 오픈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큰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자랑하실 만하네. 최근에는 우리가 이 코비드 사태에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청도 대남병원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요원들이 가서 전부 다 그 처리를 하고 다시 개원을 시켰던 그런. 우리 우정바이오를 이끄는 우리 천백년 사장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험동물실 구축뿐만이 아니라 어떤 파워풀한 성능, 또 업그레이더블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드리고 또 유지비 절감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 턴키로 주문받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최근 그러니까 한 2021년 10월인가요? 9월에 준공 마치시고 이제 이 건물에 드디어 광교에서 옮기시게 됐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 우리 동기가 뭐 이걸 도왔다고 하는데 우리 동기 아키엑스의 김의수 대표가 사실 없었으면은 이 작품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 대체로 이제 쉬는 나이잖아요. 은퇴하고. 근데 나한테 천병년이라는 친구는 또 다른 도전의식을 준 거예요. 이 빌딩을 짓는다라는 거, 이 회사를 키워가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이라기보다 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 본인은 좀 쉬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사실 저도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에요. 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을 좀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체가 어떤 변화와 도전이 없이는 어떤 존재, 삶의 의미 이런 거를 좀 느끼지를 못합니다. 기업가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나는 사실 이 빌딩을 져서 대단하다라기보다 빌딩을 짓고자 하는 그 용기, 도전 정신, 그리고 뭔가 여기 와 보니까 하나하나 디자인서부터 이거 다 천병년 사장의 손길이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혁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제가 볼 땐 뭐 기업가 정신의 요체를 다 갖고 있어요. 기업가 정신의 가장 큰 요체, 제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한 얘기지만 도전과 혁신이거든요. 천병년 선수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축구부 링커였던 우리 악바리 천병년이 이런 기업가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때 축구할 때 그 악바리 정신이 지금은 도전하고 혁신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동기들한테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동기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리타이어도 하고 안정적인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그 도전은 조금씩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사업이 됐던 사업이 아니었던 간에 리스크는 좀 없어야 되고 편안하면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첨언하면 이 우싱크를 만든 이유도 그 이 약업계나 아니면은 그 학계나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연구하고 경험한 그러한 그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원로로 이렇게 이제 진입하고 있는 분들이 그 재능을 여기 와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우싱클 얘기할 때 그 바로 놀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들은 말 중에는 가장 재미있는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천명현 사장 앞길에 좀 더욱더 번성하고 그래서 사회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늘 28회 동기 중에서 악바리 축구선수, 축구 열심히 했던 이진과 천병년, 그 중에서 천병년이 참 악바리 링커를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도 바로 그 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이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가 정말 클러스터의 핵이 되는 놀이터의 모습을 갖추고 싶다고 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노는 장소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가 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원해 봅니다. 아버지 인터뷰가 왔는데 저한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번 여쭤보셔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식어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빠는 아빠 이퀄 아빠입니다.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는 친구처럼 이제 아빠랑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물론 여자인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약간 선입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축구도 배웠고 농구도 했고 야구도 했고 스키도 타고 스노우보드도 탔고요.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셔서 선생님 같은 아빠였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나니까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해보고 멘토도 되는 가르침을 받는 그런 멘토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친구처럼 다시 또 친구처럼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는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왕의 억센 바위 전기를 타고 한강의 맑은 흐름 쉼없도록 창창한 숲을 속에 배우는 젊은이 장하고 장하도다 우리의 이상.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인데 그렇게 네이밍을 한 거랑 여기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싱크는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집단,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놀이터. 국가대표 신약개발 전문가들의 놀이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은 장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혁신적인 역량을 서로 거래를 해가면서 협력해가면서 그 신약개발이라고 하는 큰 파이널 골을 향해서 가는 그런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거래 자체가 결국 협업을 하는 거죠. 협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래를 통한 협력. 그렇죠. 그러면 우싱클의 비전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 스마트 플랫폼을 완성해서 바이오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랩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 안에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개념이 굉장히 아주 재밌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이제 IT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랩을 구축해 준다든지 실험동물을 사육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하고 또 IT적인 게 같이 지금 있는 랩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 비슷하게 그 비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약 개발을 하려면 이게 사실 대규모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뭐 보톡스나 이런 계열을 좀 도와주고 있는 데가 있어서 하는데 전인상 네. 시험해야죠. 또 분석센터도 필요하죠. 또 사실 웬만한 그냥 학부 나온 애로 되는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연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필수적이잖아요. 신약 개발을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 이 우싱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기반을 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기업들도 구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인프라, 연구의 기본 인프라를 여기서 플랫폼적으로 지금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랩클라우드. 천병련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악바리 링커로 난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는 링커 역할을 해준다라고 저는 느낀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각종 연구소나 전인성 센터나 전문가를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그게 다 되니까 마치 각 회사가 전용 서버가 필요 없고 클라우드로 하면 다 되듯이 여기를 통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면 각 개인이나 벤처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조차도 일정 부분 외주를 여기다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같이 협업하는 그런 스마트 바이오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대단하십니다. 우싱클이 기반이 돼서 바이오 벤처밸리라든가 또 바이오 테크밸리가 자연스럽게 여기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게 제 꿈입니다. 이 동네가 제가 마중물이 돼서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관련되는 산업이 많이 입주를 주변에 생겨서 이 동네가 젊은 그 이 생명과학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인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20, 30년 전에 충분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건데 우리가 신약 개발이 그만큼 늦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태동하는 거고 지금 천 소장 말씀은 그런 마중물이 되고 싶다.